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최초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44,148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 선을 돌파한 2만 3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0.82% 오른 6,084선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미국의 P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실업상청 건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상청 건수는 24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넘어섰고요. 연속 실업상청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생각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0.4%가 오르게 되게 되면서 0.2%였던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만큼 어제자 CPI보다는 오늘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ECB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논란만한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을 10,000명이나 감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들이 현재 비용 절감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가 비용 절감을 목표로 1만 개 이상의 공무원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제 각 부처 예산의 5%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6년 대비 현재 기준 34%나 증가한 공무원 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조직이 비대화된 상태고 키어 스타머 총리에 의하면 공무원 조직의 관리된 침체 상태를 지적하면서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강제 정리 해고 없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소식을 전달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구체적 감축 계획이 전달이 됐는데요. 국방부 같은 경우는 현재 56,800여 명 중 10% 감축을 검토하고 있고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으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신 작성 및 회의로 작성의 자동화로 행정력 인력의 감축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 2016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했던 영국 공무원 수가 이번에 얼마나 감축하게 될지 여러모로 각 부처의 시선이 주목되는 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어제 브로드컴의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소식 덕분인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해 AI 서버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번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마존의 칩을 엔비디아의 칩을 대용으로 쓰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애플이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을 구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었는데 현재 전달된 소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현재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하여 AI와 특화된 서버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칩은 발트라라는 내부 코드명을 가지면서 2026년에 대량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현재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해서 AI 서버칩을 개발 중인 가운데 안에서 칩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칩 설계가 될 예정이고 현재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이폰과 맥의 칩 설계 이후 이제 서버칩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프로세싱 최적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고성능 칩을 배치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생성형 AI 기능을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도입한 가운데 안에서 이런 AI 기술의 확장을 위해서 단계적 접근으로 이제 기초 기능에서 고급 AI 작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칩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어저께 기준으로 브로드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플이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가보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인력 확충에 열심인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연구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인재들을 선발한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의 인력 확대를 모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이번에 제재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중국 내에서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베이징에서만 약 200명을 추가 고용하면서 자율주행 연구를 강화를 목적으로 인력을 고용한다는 명부가 발표가 됐고요. 중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중요한 연구 허브 매출 시장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에서 2024년 초 3천여 명에서 연말까지 4천여 명으로 확대가 됐으며 베이징에서만 이제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자율주행 연구팀으로 해서 총 400여 명에 대한 인력 고용과 여기에서 자율주행 연구팀만 200여 명에 대한 추가 고용이 이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현재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만 9월 분기 매출 54억 달러를 달성한 모습에서 현재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기술적 리더십과 협업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의 갈등의 일환으로 조사 및 잠재적 벌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가 종국한 테크허브 새 오피스 개설로 중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현재 중국 시장의 의존도 감소와 연구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모색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자율주행 및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가 된다라고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엔비디아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독점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 프리마켓에서 기술주들이 현재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도비가 1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 발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5.61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5.54빌리언 달러를 넘어섰었고요. EPS 같은 경우는 4.81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4.67을 넘어섰으나 가이던스 관련해서 2025년 가이던스가 예상치였던 23.78빌리언 달러를 훨씬 더 밑도는 23.55빌리언 달러가 최상단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EPS 또한 가이던스에서 미스를 했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매출과 EPS 양쪽 다 미스를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서도 월간 활성자 사용수가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부분 중 하나는 AI 수익화가 현재 초기 단계지만 재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CFO의 발표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I에 대한 수익화 부족이 이번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도비가 아직까지는 AI 시장에 승자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동종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 평균 상승률이었던 33%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성과 마이너스 7.8%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AI 경쟁과 어도비 수익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와 가이던스의 악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도비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CEO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도큐멘트 클라우드, 익스페리멘트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현재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어도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현재 CEO의 코멘트가 달리긴 했으나 현재 가이던스 관련해서 2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 역풍과 구독 전환 영향을 방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어도비 이번 실적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10%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